퇴직 후 연금만 믿고 계신가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연금 외에도 노후 자산을 튼튼하게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불필요한 소비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보험료, 잘 사용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 잦은 외식 비용 등 꼭 필요한 지출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비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계부를 쓰거나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거예요.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이 많아 고민이었던 김 씨는 가계부 앱을 활용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후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귀찮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작성해 보니 어디서 낭비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고 해요. 김 씨는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지한 덕분에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할인 쿠폰과 포인트 적립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마트의 할인 행사나 멤버십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서 장보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도 덜어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문화생활과 여가활동 비용까지 줄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생활비 절감이 곧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투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량주에 투자하거나 변동성이 적은 채권 투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외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주를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으며 연금 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씨는 처음엔 주식이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변동성이 적고 배당이 꾸준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한 결과 현재는 매달 3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주식 계좌 개설조차 어렵게 느껴졌지만 금융 강좌를 듣고 주식 투자 서적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정기 예금과 적금, 리츠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투자해 보세요. 또한 그는 지역 금융센터에서 진행하는 노인 대상 무료 투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이제는 투자에 대한 자신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고민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소득원이 연금과 예금, 이자에 국한되었지만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재택근무, 프리랜서 업무 창업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 씨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신의 취미를 살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요리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광고 수익과 협찬 제안이 들어오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출판하고 요리 강의를 진행하며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보탬을 넘어 자신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박 씨처럼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요리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투자 강의,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기존의 직무 경험을 살려 원격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계사는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달 일정한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소득원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자신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수제 비누나 수공예품 혹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취미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을 통해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나 공방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 씨는 60대 후반까지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식단을 조절하고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인 덕분에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약을 복용할 필요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예기치 않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박 씨는 수중 운동과 요가를 병행하면서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력 저하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영양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등을 보충함으로써 뼈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노년기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우울증 예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과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과 재정적인 상황을 공유하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요양비와 간병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 씨는 미리 자녀들과 재산 계획을 논의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고 노후를 더욱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속 계획을 세우고 건강 악화 시 필요한 간병비와 요양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재정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증여할 재산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부담을 줄이거나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 준비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투자하여 노후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미리 마련하거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산 운용은 가족 간 신뢰를 높이고 노후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